공약대로 하는 거 어디 있던겨? 공약대로는 한 번도 못 봤다. 성포츠가 그 말하면 내 삶이라 하고만 쳐다만 해. 혹시 마음에 드는 공약이나 금방 하나만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정보로 갖다 계속 하면은 거짓말이다. 안녕하세요, 부사님. 안녕하세요. 후보자님이 보내주신 공약 가지고 중구 시민분들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지가 되겠나마는 폐기장만 안 쓰는 거 해도 다행이죠. 그건 노동당에서나 우리 중구에서도 다 반대를 합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핵발전소가 위험한 건 아는데 일단 전기를 계속 사용해야 하니까 핵발전소를 전부 멈추는 게 가능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세요. 안전이냐, 현재까지의 삶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고, 21대 국회에 가면 1호 법안으로 원자력 안전법 개정해가지고 경주 월성원전이나 부산 고리원전 행정구역은 울산이 아니라 경주와 부산이지만 직접적으로 울산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니까 직접 관리 감독하고 발언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노후원전들은 지금 현재 문을 다 닫아도 사실 전기 사용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 포항 경주 지진 때 경주 월성원전 전부 다 문 닫았는데도 전기 사용 아무 문제 없이 다 했잖아요. 하나 중단해도 지금 한전이 적자나가지고 무너질 판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근데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국가가 직접 하기 어려울 때 공단이나 공공기관이 그걸 위탁해서 하는 거고, 한전은 국가기관이에요. 수익성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안전적으로 전기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관이죠. 한전이 적자를 볼 텐데 라는 걸 국민들이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또 하나는 원전 한 기 못 난다고 해서 한전이 적자 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확률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가동을 중단하게 되면은 오히려 전기세부터 해서 에너지 자체가 많이 모자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핵발전소를 더 튼튼하게 짓는 게 낫지 않나. 이것도 역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일본, 미국, 러시아 이 세 나라에서 가장 먼저 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핵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입니다. 핵발전소 자체를 이제 폐쇄하거나 그 비율 자체를 줄이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고 막 노력해요.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10%도 안 돼요. 근데 유럽이나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이미 50% 이상으로도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도 많고요. 공공종합병원이 없으면 좋죠. 앞으로 울산에 이제 노인들이 이제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아이고 대학병원에 그거는 완전 아이고 진단 받으러 가려고 하면 몇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 짜증나서 못 가요. 일단에 국립종합병원 유치는 큰 수건이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모든 정치인들이 이제 공공병원 유치를 위해서 자기도 참여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인 것 같고, 전국 특감역시 중에 유일하게 울산만 공공종합병원이 없는데 공공종합병원 반드시 협력해서 만들어야죠. 산부전문병원은 실제로 공공병원의 기능은 거의 못하고 70% 이상이 산재 노동자들의 치료와 재활 요양시설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 도심 한복판에 의료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중구에 공공종합병원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등, 중등, 고등 전부 다 이제 무상급식 시대가 됐잖아요. 당사자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이 되는 거죠. 비건이어서 육식을 못 하는데 계속 학교 반찬에는 육식이 나오니까 결국은 맨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의 민원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모두 다 70급식으로 다 바꾸자가 아니라 선택을 보장하자라는 거고. 예, 아무튼 급식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한 번에 200인분, 300인분 이렇게 만드는 상황에서 한두 명을 위해서 채식 선택권 이런 걸 준다는 거, 기존부터 급식이 그렇게 질이 좋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도시락 형식으로 해가지고 파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소수의 선택에 대해서 자꾸 개별화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두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사회 문화 풍토를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울산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 공무원들부터 채식급식을 경험해보고 이걸 일선 학교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 시범으로 실시할 학교들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집단이라는 게 무서운 게 잘못 선동하게 되면 옛날에 마녀 사냥이나 그런 것처럼 국민 소환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우려가 안 되는 바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제대로 바꿔주셔야 한다. 그래서 양당 체제에 큰 균열을 내면서 국민 소환제가 도입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국회 통제권이 좀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바른 정치가 가능할 거고 마녀 사냥식의 무리한 국민 소환제가 발동될 때 국민들이 현명하게 이걸 또 막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안 하려고 그러네 그렇지 자기들 이권계에서 글쎄 이런 거는 모르겠어 뭐 지들이 하려고 그래야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거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정년도 없지요. 뭐 저거 혜택 다 보지요. 그 정도로 연봉을 받으면서도 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노동당에 몇 사석 안 되는데 막아낼까요? 맞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인상위원회라고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준비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세비나 국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룰들은 당사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또 바꿔야죠. 국회의원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평균 노동자들의 임금을 같이 받고 일하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 느끼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자기 월급도 올라갈 테니까. 노동당 몇 명 된다고 이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노동당 국회의원 한 명 갖고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요. 노동당은 국회의석이 단 한 석이 없을 때도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선거 방송 토론 볼 때 왼쪽에 조그만 동그라미 안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 보시죠. 국회의원 한 석도 없던 노동당이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라 주장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국회의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국민들과 함께 요구하고 추진하는 운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의 자신감도 있고요. 그 힘으로 또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관한 공약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저는 노동 공약이 별개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노동자잖아요. 본인이 이제 노동자로서 난 노동자야 라고 각성하는 분들이 좀 적긴 한데 언론 노동자시잖아요. 기자분들도. 저는 이제 정당에서 일하는 노동자고 의사들도 의료 노동자예요. 맞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자기가 노동자라고 생각을 잘 못하시는 거죠. 제가 과거에는 선거 출마하면 이 정치를 성공하려면 당을 바꿔야 돼. 당 못 바꾸고 소신을 지키고 싶으면 북구나 동구로 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선거 때는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있어요. 이제는 할 때 됐다. 이양이 반드시 당선돼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정말 이양이의 진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 주시고 있다. 기존의 한국 정치에 대해서 불만과 분노가 높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책으로 제대로 정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바꿔주십시오. 고맙습니다.